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의 닮은부입니다. 평면 도형은 뭡니까? 원이라든지 삼각형, 사각형 같이 평면에서 그리는 것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죠. 그쵸? 우리 사각형들 혹은 삼각형들 혹은 뭐 오각형 이런 것들 다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없는 것들을 다 평면 도형이라고 하죠. 닮은비는 바로 대형변의 길이비를 닮은비라고 합니다. 닮은비를 나타낼 때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쵸? 소수비, 하지 말고, 만약에 4대 6이다. 그럼 얘를 2대 3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1.2대 3이다. 얘는요, 그러면 12대 30, 6으로 나눠주니까 2대 5,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지, 바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낸 것이겠죠. 그 다음에 닮은비가 1대1 두 도형은 합동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합동도 넓은 의미에서 닮음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합동이라는 것도요, 닮음과 다른 비율이 아니라 닮음에 속해요. 왜냐하면 닮음이라는 것은 확대 축소도 있지만 1대1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1대1. 1대1인 경우는 어떻게 해? 서로 모양이 똑같겠죠? 1대1일 때는. 그때를 뭐라 부른다고요? 합동. 그래서 닮음 중에서 서로 닮음 중에서 1대1 비율의 닮음비를 가진 것들을 합동이라 부른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같은 경우는요, 원에서는 닮은비를 반지름의 길이비와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원은 다른 도형과 다르게 크기 자체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이 반지름에 의해서 원은 반지름에 의해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비가 닮은비가 됩니다. 반지름비가 닮은비가 된다. 반지름비가 닮은비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은비는 바로 대형변의 길이비를 닮은비라고 한다.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고요. 만약 닮은비가 1대1이면 이거를 우리는 합동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비와 같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항상 닮음인 평면 도형입니다. 우선 정다각형들, 그쵸? 변의 개수가 다 같은 정다각형이겠죠. 그쵸? 그래서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들끼리는 서로 같습니다. 그쵸? 정사각형 예를 들어버리면요, 얘랑 아무리 그쵸? 네 변의 길이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다 같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뭡니까? 얘들은 합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다각형들끼리는 무조건 합동입니다. 중요한 건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이 아니면 그냥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원도 아까 같이 원은 무조건 360도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두 원도 항상 닮음입니다. 그 다음에 원의 부분인 이 부채꼴도 원하고 관련돼서 항상 닮음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중심각의 크기가 다르면 당연하겠죠. 여기 60도인 거랑 여기 30도인 거랑 모양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60도인 경우 이렇게 따지면요, 왜 닮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랑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큰 부채꼴과 작은 부채꼴은 축소시켰기 때문에 합동이고, 이렇게 얘도 이 부채꼴도 중심각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다 닮은 관계에 있다. 반지름 비율만 줄어들 뿐이지 닮은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이고요, 삼각형인데 이 길이가 같은 거를 우리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얘도 왜 같냐면요, 바로 각이 딱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이, 그렇죠? 각이. 그래서 정다각형도 서로 각이다. 그렇죠?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각이 다 똑같아요. 각이 다 똑같아. 여기 직각이등변 삼각형 90도, 45도, 45도. 모든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90도, 45도, 45도. 그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 얘는 90도, 45도, 45도 각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요, 중심각의 크기가 중심각이 같죠. 각이 중심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성하는 게. 그래서 얘도 각이 같고요. 두 원은 항상 몇 도? 360도. 항상 360도고요. 정다각형도, 정삼각형은, 뭘로? 60도, 60도, 60도. 정사각형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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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들이 다 똑같게 됩니다. 그쵸? 근데 또 정이라는 건 뭡니까? 길이도 다 같기 때문에 90도라고 해서 얘가 다 닮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버리면요, 특히 직사각형 같은 경우 있습니다. 얘는 90도라고 해서 90도 직사각형들은 항상 닮음이야. 그냥 틀린 거죠. 그쵸? 왜냐면 얘랑 직사각형 90도면 이런 모양도 있을 겁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정다각형들만 항상 닮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체도형에서 닮은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번엔 아까는 이제 평면도형이었습니다. 평면도형. 이번에는 이제 입체도형. 입체도형은 기둥, 뿔, 구, 그다음에 뭐 각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나오는 게 기둥, 뿔, 구 이 세 가지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닮음의 성질인데요. 우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얘도 똑같이 축소하고 똑같이 늘렸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닮음의 그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면 자체도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 C, G, F 얘가 이렇게 닮았다, 얘랑 닮음이라고 한다면요, 모양 똑같고 B만 약간 다르다. 그쵸? 각도, 대응하는 각도 같고, 대응하는 선분의 B도 같고, 다 같은데, 비율만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2.5고요. 여기가 3.5라고 치면요. 그러면 얘는 2.5 대 3.5, 25 대 35, 5대 7 이런 식으로 닮은비로 하면 됩니다. 얘도 위에랑 똑같은 걸 가지면 돼요. 뭐한다? 이거 쓸게요. 갖고 오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자연수비로 가장 작은 자연수비로 나타낸다. 그죠? 얘도 똑같이 가장 작은 자연수비로. 두 번째, 닮은비가 1대1이면 합동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뭐 있었지 하나가? 그죠? 이건 원이 아니니까. 그죠? 세 번째, 똑같은 걸로 9에서는 뭘로? 반지름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닮음이 이체도형이 나오는데요. 9입니다. 9. 그 다음에 정다면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닮은비와 넓이비와 부피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평면도형에서는요, 입체도형에서는요 둘이 똑같아요. 그냥 하나로 묶을게요. 길이의 비는 m 대 n이고요, 넓이의 비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입니다. 넓이의 비는 건넓이라고 하죠. 넓이의 비는 제곱 대 제곱, 부피의 비는 m의 세제곱 대 세제곱. 그럼 결국은 뭐냐? 길이의 비는 그대로 m 대 n입니다.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합니다. 그쵸? 제곱이 b고요. 부피의 비는요, 이렇게 세제곱의 b입니다. 맞죠? 그래서 길이의 b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길이는 그대로, 넓이는 제곱을 해줍니다. 부피는 세제곱을 해준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2배라고 칠게요. 닮은 비가 1대2라고 쳐볼게요. 그럼 길이는 당연히 1대2입니다. 그쵸? 길이는 당연히 1대2. 길이는 당연히 1대2고요. 넓이비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1, 1, 1, 1 정사각형이면 1대2면요 2, 2, 2,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1대2입니다. 이 정사각형이고요. 길이 다 똑같고요. 이거 정사각형이고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1대2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1대2. 넓이 비는요. 하나, 둘, 두 번 곱합니다.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배? 얘를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얘를 두 번 곱합니다. 1 곱하기 1. 얘를 두 번 곱해요. 2 곱하기 2. 그래서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 된다고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쵸? 따라서 뭐 한다? b를 두 번 곱해요. 1대2면 2배를 두 번 하기 때문에 4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4.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제곱이 된다.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1대2 다 2배씩 큰데 3번을 곱합니까? 2가 3번 커진다고요. 2를 3번 곱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대 8 이렇게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렇죠?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그거를 한번 그림을 살펴볼게요. 그렇죠? 얘를 키우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한 변을 이제 정육면체인데 1 쭉 가서 이렇게 밑변 그리고요. 얘는 밑변을 쭉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가 1이고요. 밑변 1.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잡고요. 얘는 2고요. 여기 높이가 2다. 그럼 얘는 부피 바로 1 곱하기 1이고요.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피는 몇 개를 곱한다? 하나, 둘, 세 개를 곱하기 때문에 세제곱.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두 번은 곱하기 때문에 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을 배웠어요. 닮은 비가 주어졌을 때 m과 n, 길이의 비는 m과 n, 길이의 비는 그대로, 넓이는 제곱. 건널비도 넓이이기 때문에 제곱. 면의 수가 같기 때문에 다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3번 곱한다.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넓이는 생각할 때 넓이는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2번 곱한다. 이거 뭐라 한다고?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뭐 한다? 3번 곱한다. 그래서 세제곱 이거 얘랑 관련됐다. 그쵸? 길이는 그대로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놨던 거 똑같이 여기다 그려놨네요. 그쵸? 넓이의 비는 가로 세로 그쵸? 그래서 제곱이 되고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3번 곱하기 때문에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